자, 여러분, 반갑다. 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 처음과 끝이라는 내용으로, 처음으로 유튜브를, 내용을 한번 방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어서 조금 버거하지만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용은 무엇인가? 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그렇죠?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처음과 끝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란 자격증이란 무엇인가 설명하고요. 두 번째, 유용한 현재 인기 있는 많이 따고 있는 자격증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안전관리자 자격증 처음부터 끝까지 취득 어떻게 따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구체적인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땀에 있어서 기타 유용한 팁스, 충고, advices, 충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꼭 전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사용시설 안전 관련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이것을 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월 사용량이 4천이라고 얘기하죠. 4천 세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에서 있는 각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걸리는 대부분 학교와 급식 단지 시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사서, 특정 가스 사용기는 특정 시설의 방침 지킵니다. 특정 가스가 아니에요. 특정 시설은 4천 세제곱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스 기능사 혹은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소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요. 요겁니다. 가스 기능사를 기본으로 하고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이수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합격하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선임이 뭡니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선임이죠. 선임을 하게 되면요. 수당이 있습니다. 네, 급여가 오른다는 거죠. 급여는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급여가는데 급여가 오르고요. 권리와 책임도 따르니까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가 될 수 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선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관되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선임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일반적인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전기, 그렇죠? 1번 전기, 2번 뭡니까? 소방 유명하죠? 3번 가스, 4번 기계설. 이 네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임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용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첫 번째 내용. 자, 뭡니까? 방금 말했던 세 번째 말했나요? 근데 소방안전관리자 아까 처음에 설명했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정기선임이라고 그랬죠. 정기선임은요. 정기선임은 지금 앞에 제가 보는데 정기선임은요. 산업기사 이상이 선임이 되고요. 기능사 있죠. 기능사는 보조 선임이 됩니다. 보조 선임이 될 수 있는 정기선임은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자격증 기능사 정의입니다요. 두 번째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연수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얻는 자격증인데 그전에는 4일간 연수에는 지금은 9일로 연수 날짜가 늘어났고 비용도 더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20만 원인데 지금은 한 3, 40만 원인가요? 1급은 그렇고요. 2급은 조금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1급을 가시면 좋아요. 1급, 2급 네,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대부분의 건물은 1급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특급은 아주 초고층, 초대형 건물 경우에 1급은 특급이고요. 1급은 보통 일반 아파트라든가 10층 정도 되는 건물은 1급 자격증이 충분합니다. 아주 소중한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계설비 안전선임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기계설비 안전선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전기 선임자가 겸직을 했었지만 지금은 금지가 되어서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기계 설비 선임을 하느냐 그러면 기계 관련 산업기사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초급이 되는 것이고요. 기능사는 보조 선임이 됩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2022년부터 기계 설비 분야에서 선임 제도가 확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관리 선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요거 4천이라고 고칩시다. 월 4천 세제품 1,000m 이상 되는 가스 사용 시설에서는 이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본 자격증이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라든가 급식 시설에는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본론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사용시설안전 관리 자격증은 어디서 어떻게 따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본 내용은요. 천안가스안전교육원에서 받았는 스케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시는 부분이 뭐죠? 그리고 가스 사용 온라인 교육이죠.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얼마냐? 3일간 교육을 받고 32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2일입니다. 이틀 교육이 되고 32만 4천 원이 됩니다. 일반 시설 안전관리자라고 있죠. 이것은 또 14일에서 101만 6천 원 됩니다. 방송까지 유시해다 보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죠. 가스 시공도 있고요. 또는 100만 원, 또 온수 보일러 같은 거 있고 32만 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온라인 교육이라고 했죠. 온라인 교육으로 영상 더하기 이틀간 교육받고 시험 보면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안 가스안전교육에서 교육원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4박 5일이었는데 지금은 이틀입니다. 이틀 더하기 연수 받고 평가하고 온라인 영상을 신청하고요. 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 요 내용은 참고로 한국안전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비 32만 4천 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면요. 교재가 배달됩니다. 교재 배달되면 2번이고요. 그것이 기초한 온라인 교육 영상을 봅니다. 이게 3번이죠. 출석 요건이니까 100%, 진도 100%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하면 이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진도 100%는 건성으로 수강해도 진도로 나갑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수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면 진도는 나가지만은 아는 것이 없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시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30만 냈죠. 이걸 100% 했죠. 그럼 여기에 날짜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해서
클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클릭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원에서 해당 교육 신청 완료 문자가 온다. 그러면 신청이 자기가 원하는 기간에 시청이 되는 겁니다. 물론 TO가 있어요. TO가 몇 명 가능하다, 여기서 마감됐다 이런 거인데 시간 가능한 시간에 신청을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입소 절차 및 연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입소 일주일 정도 전에 입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입소다 그러면 8월 20일경에 문자가 옵니다. 무슨 문자가 오느냐 그러면 숙식 정보 신청 문자가 옵니다. 네,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숙박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가 오는데 이것을 전화가 없어요. 놓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놓쳐버리면은 신청을 못하죠. 이것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별도의 유선 전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제 입소를 합니다. 들어가면은요, 수원에 가면 첫날에 철교시에 반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틀 동안에 11시간의 수업과 1시간의 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가게 되면 화요일 날 오전 수업 3시간 하고 1시부터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4교시에는 평가 시험이 있고요. 30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결과 나오면 개인 휴대폰으로 합격, 불합격 문자가 되고 합격자만 다시 교실로 들어가게 되고 불합격자는 그냥 밑에 가서 추가 시험 신청하고 귀가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시간 교육표를 스캔을 한 장 넣는 것이 있는데요. 자,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 주로 월화다 그렇죠. 월화 되면 단위 1반, 2반, 3반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1반에 배정이 되는데요. 시간은 월화다 그렇죠. 월요일 날 오전에 1, 2, 3, 4, 오전 4시간, 1, 2, 3, 4, 오후 4시간. 그 다음에 오전에는 정학기, 강의 내용, 오후에는 연속이 강의 내용, 사용시설은 7시간 진행하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오전에 1시간 동안 일어나고요. 3, 4는 실습을 합니다. 실습. 여기는 실습을 합니다. 실습을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오후 1시 10분부터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29문제니까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험 2시에 끝나고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합격자 발표를 2시 30분부터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탈락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달 반 후에 불합격자 추가 시험을 모아서 진행합니다. 이 시험은 오후 2시부터 시험이 되고요. 3시에 종료가 되고 결국 4시 30분에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1시간 시험 보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천안까지 가야 되고 운전에 가야 되겠고 거리 시간 비용 뭡니까? 희생 비용이죠. 희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한 번만에 합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점수는요. 제중에 점수죠. 출석 점수가 있습니다. 시각 결석을 하지 않으면 100점 만점에 16점을 받습니다. 16점.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은 어떻게 돼요? 자, 16점이죠. 그죠? 평균이 합격점이 몇 점이라고 했죠? 합격점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네요. 날아가 버렸네요. 어떡하지 이거? 네, 됐네요. 합격점이 100점 만점에 16점이다 그렇죠? 합격이 16점이 60점이죠, 그죠? 60점이 되고요. 그다음 결국엔 뭡니까? 60점분의 16점이 출석점 주니까 60점분의 몇 점이죠? 40, 44점인데 틀렸네요. 44점, 44점을 60점 중에 44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44점이 필기시험인데요. 결국에는 평균 44점입니다. 100점 중에 44점을 먹으면은 필답에서 아니죠. 출석에서 16점을 받았기 때문에 어,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4점 먹으면 평균 60점이 돼서 합격이 되는 거다. 그렇죠?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14번째, 구체적인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범위 및 출제 경향 및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본교재가 있습니다. 본교재. 가스교육원에서 보내주는 교재는 7장으로 되어 있고 7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7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는 4가지 파트가 뭐냐? 가스 개론, 가스 설비, 법규, 사고 예방 분석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초반부에 말했죠. 2배속을 해서 전혀 듣지도 않고 강사, 교수님 혼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나중에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다시 틀어놓고 정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좀 더 크게 해서 자, 볼까요?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교육원에서는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7장 중에서 5장에서 7장 3개 파트를 교육원에서 현장 수업을 합니다. 내용, 사용시설은 실제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점검도 하고 정압기 아주 중요한 설비 기계가 있죠. 정압기, 그 다음 연소기, 보일러 같은 거 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은요, 교육원에서 직접 수업을 하고 실습해야 되는데요. 사용 실습에 있어서 실습이 있고 여기 두 가지는 실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시간표에 나와 있는 위 시간표대로 교수님들이 줄인 세 과목을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연소 기능, 연소 강의로 3시간 연속 수업을 하고 사용 시설은요. 2시간은 이론 수업, 2시간은 실습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구성 시간은요. 교육원에서 구성 시간은 총 몇 시간이다? 네, 12시간이 됩니다. 총 12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 1시간, 시험 1시간, 나머지 실습 2시간, 이론 수업이 8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충실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수업하는 내용, 각 교수님들 세 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세 분이 수업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당일 수업 8시간에 충실하면 해당 문제 9문제 중에서 100%는 안 되고요. 5 내지 9낭은 맞출 수가 있더라. 그것을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잘 들으시면요. 수업 중에 다빈출 핵심 내용을 콕콕 집어 주십니다. 물론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일치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때 집중하는 것이 아주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론 수업은 이렇게 집에서 동영상으로 영상을 혼자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2배속으로 하지 말고 1.25 정도 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2배속 들었던 사람도 나중에 다시 1배속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서는 방금 말했죠.
이렇게 사용시설 정확히 연습 제 과목이 돼서 공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조금씩 배점도 다른데요. 가스계론, 사고 분석, 가스 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법규, 이렇게 네 과목에 대해서 20문항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서 이렇게 9문항, 연소, 정합기, 사용시에서 이렇게 해서 9문항이 출제가 돼서 시험에 총 29문항입니다. 시험에 29문항이 되고 시험 점수가 네, 60점에서 16점을 빼죠. 그러면 44점 나오면 그렇죠. 요 29문항을 44점을 득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따가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느냐? 자,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재시험시는 출석 점수만 승계가 되고요. 이론 20문항, 실습 9문항은 다시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은 29문항 그대로 시험 보고 그다음에 출석 점수 미리 점수 받았는 거 있죠. 16점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 승계. 그래서 첫날, 첫 회에 요 29문항 중에서 요 실습에 해당되는 9문제를 잘 못 봐도 이거는 무시가 되고요. 나중에 다시 29문제를 처음부터 잘 보시면 되고 출석 점수는 16점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 구체적인 노하우입니다. 자, 출석률 미달은 뭡니까? 출석 점수 및 합격 점수를 맞춰야 하는 문제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출석률 90점 미달은 자동 탈락이 되고요. 출석을 잘하면 되므로 누구나 16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석, 지각, 결석이 없으면 누구든지 16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원에서 점수가 출석 점수 16점, 9문항을 맞춰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9문항의 문제 해당 점수는 24점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문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필도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험에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정답률은 어떻게 됩니까? 60점 중에서 출석 점수 16점을 제외한 44점을 필기시험에서 득점해야 된다는 거 별로 수식. 자, 전기기능사 공부하신 분을 보면 이런 수식 많이 나오죠. 자, 100점 대 44점은 29문제 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X는 44 곱하기 29 하면 되겠죠. X는 44 곱하기 29 퍼 100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12.76입니다. 결국에 29문제 중에서 12.76 문제를 합격을 하면은 44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3개 문제를 맞춰 합격이라는 얘기인데 넉넉 담아서 100점 만점에 44점, 29문제 중에서 13 내지 17개 맞추면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배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2점짜리, 3점짜리, 또 3점짜리, 여기 또 몇 점짜리가 있나요? 가슴 문제, 3점짜리가 많죠. 그래서 2점짜리 보다 3점짜리가 틀리면 점수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넉넉 잡아서 14개 정도 맞추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3 내지 14개를 못 맞추는 불합격한 사람은 수험생들의 재도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좀 크게 했어요.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출석 점수만 그대로 인정을 받고요. 29문제 포함된 9문제에 대한 점수는 무시됩니다. 그리고 재시험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석 점수를 16점을 받았고 필답 시험 중에 처음에 9문제 중에서 3문제밖에 못 맞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재시험에서는 16점만 인정이 되고요. 9문제 중에서 3문제는 점수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필기시험, 이게 재시험이다. 그렇죠? 이게 재시험이 되잖아요. 재시험에서
그대로 100점 만점에 44점. 곧 즉 처음부터 29문 중에서 29문 중에서 13개 내지 14개만 맞추면 44점으로서 합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교육에서 받은 출석 점수는 인정이고 필답 시험에 포함된 교육원에서 받은 점수는 무시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시험에서 필답 시험을 새롭게 보면 거기에서 44%, 곧 13에서 14문항만 맞추면은 합격이 된다. 이것은 가능하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첫 회에 합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 너무나 쉽습니다. 단순 암기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겠습니다. 문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스개론 사고 예방, 정압기 연소기 사용해서 법규 모두 단순하게 외워서는 막상 문제에서 난해한 문제가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순한 문제풀이 위주로만 하는 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응시자의 면면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냥 추정에 불과한 것이 통계 자료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령층에서 20, 30대는 한 10% 이내고요. 5, 60대는 90%고요. 남성이 한 85%, 여성은 15% 이내로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직업의 구성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순수 문과계 출신, 인생 후반기 취업 목표라는 분들이 한 90% 정도 되고요. 요사업 중 하고 있는 사람들, 자격증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30%, 기타 순수한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15%뭐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응시자의 학력, 자격도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하여 보았습니다. 정확치는 않는데요. 이거 공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네, 보겠습니다. 혹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력자의 자격 한번 볼게요. 현재 기사님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기사, 화공기계 설비, 공도, 냉동 등의 10% 정도 현재 기사님도 있고요. 문과, 이과계 대졸 이상 되시는 분도 3,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졸 및 유관 현업 종사자도 한 4, 50% 같았습니다. 다음 공부 준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건성으로 보고 일주일 이내 대충 문제를 보고 답만 외우려는 스타일, 불합격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상을 보고 꼼꼼히 이해하고 일주일 이상 잡으시는 게 좋아요. 기존 문제 및 유튜브 및 기타 유통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스타일, 꼼꼼하게 공부하는 분은 100%입니다. 이거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예전 방법을 잠깐 안내 드려 볼게요. 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는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요령을 발휘해서 교육원에서 준 교재, 온라인 교재를 강사님 혼자 2배속으로 강의하도록 하시고 한 페이지도 정독하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100%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서야 아하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영상을 1.2배 배속 내지 1배속으로 해서 다시 그때서야 처음부터 외우고 정리를 합니다. 벌써 아하 시간이 벌써 too late 많이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요령입니다. 요령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 암기력이 자신 있는 분들 영상을 정시청하고 바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만 잡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두 번째 암기력이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있죠. 한 달 정도 잡으시면 좋아요. 듣고 정리를 하시고 외우고 교육원 수업에서도 충실해야 됩니다. 이때는 한 달 이상 수를 잡는 게 좋고 이때는 100%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식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꼼꼼하게 중간을 갈라서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유치한 방법이지만은 도움이 됩니다. 요거 좀 신경 말씀드릴게요. 주의해야 피해야 할 조언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받아요. 이거 쉬운 시험이야. 답만 외우고 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잘 들으면 100% 합격이야. 라는 조언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거 아니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성취도 최소 80%도 잡고 긴장해야 됩니다. 웬만한 내용을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유용한 에피소드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귀가하면서 근사하게 보이는 중년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당연히 저는 그분이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특이한 점은 그분이 화공기사, 공종, 냉동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설업 이 바닥에서 일했는 25년 동안 현직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시험을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떨어졌느냐, 어떤 조언을 받았느냐 하면 기존 요약집과 문제만 몇 번 보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본인도 영상 혼자 강의하도록 하시고 교재는 거의 보지 않고 교육원에서 처음으로 교재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달 후에 다시 시험 보러 올 때는 영상 교재를 꼼꼼히 듣고 교재를 꼼꼼히 외워야 되겠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박하는 공부했는 흔적을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하는 습관이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노하우입니다. 일단 교재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내용, 숫자 등은 나름대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 암이염 이래서 이거 특별 원소거든요. 수산 암이염, 수소, 산소, 암모니아, 아세틀린, 아마연, 아세틀린, 염소 이런 거, 수산, 아마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암기법을 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대충이라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면 100% 때는 100%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타 유용한 자료를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안역에서 가서 교육원까지 교통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찾으면요. 자가운전인 경우는 그냥 10분이면 6km만 가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죠. 천안역에서 가수 교육원까지 310번이 있는데요. 이 310번의 문제는 뭡니까? 하루에 6번만 운영하고 출발 시간이 8시 10분이고 다음 버스는 12시랍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거를 차를 놓쳐서 간발의 차이를 놓치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10분 소요되고 9,800원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보면요. 0402-551-7301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가스교육원에서 정해주는 그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저도 이 버스를 놓쳤어. 잠깐요. 좀 틀렸네요.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 놓쳤네요. 자, 자, 그래서 가스교육원 게시판을 잘 보고 천안교육원에서 천안역 KTX 터미널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니 셔틀버스가 있는 시간표를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숙소 배정 및 식단 안내 문자를送신하는데요. 교육원에서 숙소를 예약하시오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때 유선 전화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자를 잘 보지 않으면 예약을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숙소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인이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숙소 배정 요구 항의 주장도 해봤지만 불가능하다고 느꼈고요. 시인의 계약님까지 4km까지
가서 거기서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안내만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본인은 시험 준비가 좀 덜 돼가고요. 잠을 잘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잠잘 수도 없으니까 어디서 밤을 쉴 공간이 없을까라고 SOS를 강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어서 파악을 했는데 도서관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24시간 공부할 수 있다. 라는 기밀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들어가서 2시간 정도 책상에 들으면서 눈 부시면서 공부를 하고 덕분에 남은 시간은 공부를 해서 좋은 점들을 득점할 수 있었고요. 영웅지마가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절대로 개방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들. 자, 그 다음에 식사 관련입니다. 식사 관련. 개인이 구매하여 먹습니다. 32만 4천원은 식비가 포함되지 않아요. 아침은 3,500원, 점심은 6,500원 주고 음식량은 많고요. 먹을만 합니다. 이것은요, 이런 식의 문자가 오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은 뭡니까? 숙소를 예약하지 못하는 아까처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겁니다. 식당 옆에 편의점 및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는 컵라면도 햇반이 있는데요. 저는 첫날 점심에 10분 6,500원을 구입하지 않고 조금 저렴하게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가서 왕컵라면당 햇반을 구입해서 먹었고 다음 점심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왜냐? 점심은 6,5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2,500원 정도 들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일반 편의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500원이면 충분하잖아요. 라면 더하기 햇반은 2,500원이죠. 그것만 생각하고 가서